쉬운 고시가 없지만 임용고시도 마찬가지로 절망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싶은 맞아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공한 대학을 가려면 취업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드림 클래스를 제가 했었어요. 그 유명한 네, 갓삼성의 그 드림 클래스 돈을 맞아, 굉장히 많이 많이 줍니다. 교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란. 아 맞아요. 자기소개.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16학번 신성범입니다. 학과탐구 인터뷰 시리즈의 지인들만 계속 부르다가 오늘 처음 뵀어요. 밥 한 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극한의 정시쯤 정시에다가 제가 4차 수학이 진짜요? 그래서 거의 문을 닫은. 문을 닫고 들어오고 자사고를 나왔는데 아. 내신이 막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신 그래서 챙기기가 쉽지 않죠. 정시를 열심히 팠죠. 저는 재수해가지고 정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수교과에 원래 지망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정시는 거의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그쵸. 과를 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네. 모의고사 등급이 항상 4등급 이렇게 나오다가 수학은 버린다. 수학 버리고 나머지를 잡자 했는데 수능 때 반대로 나왔어요. 수학만 1이 나오고 수학이 잘 나머지가 다 음. 망쳐졌고 배치표 나왔는데 마침 성대 수교가 있길래 오게 됐죠. 교직이나 수학 쪽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수학은 진짜 아니었는데 평생 수학 다시 안 할 줄 알았는데 교직은 계속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막 고등학교 때 교육봉사 동아리 만들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맞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보통 계기가 되죠. 네 맞죠. 그쵸. 사범대 쪽에는 원래 이제 관심을 두고 네, 계셔. 그래서 원래는 자연과학대학에 이과니까 가서 생물이나 화학 전공을 선택하고 교직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딱 맞아서 마지막에 딱 들어온 거죠. 좋네요. 일단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학점 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인스타에 네. 제가 스토리에 계속 네. 올리잖아요. 학점이 진짜 잘 나오셔가지고. 네, 그쵸. 근데 그게 작년만 그랬어요. 학점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에 제가 처했었어가지고 학점을 열심히 땄죠. 작년부로 이제 조금 회복 중이다 느낌? 원래도 괜찮았어요. 원래도 3.78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잘 하시네. 두 학기 계속 4.5 받고 4.44 이렇게 받아서 근데 사범대 수학교육과다 보니까 사실 세부 전공이랄 게 딱히 있나 싶은데 없어요. 없죠. 하나의 정해진 길을 차근차근 가야. 자격증 조건을 위한 그 길을 네, 쭉 그리고 밟는. 수업들도 그리고 수학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학기마다 정해진 과목을 들어야. 그리고 사범대학은 특히 뭐 만약에 국문과가 원전공인데 교직이수를 해요. 교직 조건을 다 못 채워도 졸업이 가능한데 사범대학은 자격증을 받는 조건을 못 채우면 졸업도 안 돼요. 졸업이 아예 네, 아예 졸업이 안 돼요. 그러면 커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업이 배정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대신 저희는 수강 신청이 진짜 쉬워요. 안 들어야 되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TU가 넉넉하게 배정이 나오고 1, 2학년 때는 교양들을 들어야 되니까 경쟁률이 있는 교양을 1순위로 잡고 교직 잡고 전공은 그냥 맨 마지막에 아니면 수강 신청 그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신청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은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범대학교는 약간 일방적인 강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걸 배우려다 보면은 그게 전공 수학은 교수님들의 강의예요. 그쵸, 일방적인. 교재를 보고 혹은 PPT를 보고 입시 공부했던 것처럼 판서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럼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질문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신 팀플, 뭐 발표 이런 게 없고 과제도 보통은 없어요. 있어도 문제풀이, 숙제 같은 느낌. 또 어떤 교수님은 중간 50, 기말 50 해서 시험 2번으로 점수가 다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수학교육학은 완전 달라요. 제가 들었던 수업이 수학교육론이라고 수업 지도 안 짜고 수업 설계하고 수업 시연하고 직접? 네, 동료 평가하고. 재밌겠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 색종 이렇게 잘라가면서 붙여볼 수 있는 수업을 짰는데 재밌었어요. 준비하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론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를 설계하고. 공통교직은 매주 학생들의 발표로 보통 진행이 돼요. 발표 다들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만도 아닌가요? 또 교직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교직은 발표가 너무너무 쉬운 교직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저번 학기에 진짜 어려웠던 수업이 학교폭력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쉽지 않네요. 기말고사 대체가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거였어요. 한 차시분 혹은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어렵다. 제가 해본 교직 팀플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진짜 그건 어렵겠네요. 교직 수업에는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좀 섞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희 학교 사범대가 진짜 작아요. 딱 그쵸, 4개 많지 과. 않죠. 한문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 과에서 많이 모이고 교직이수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국문과 교직이수생이나 뭐 미술학과 교직이수생이나 그런 식으로 섞이죠. 전공 강의 좋았던 강의부터 한번 들어봐 볼까요? 사실 저는 전공 강의를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가 작아서 교수님들도 적은데 모두 다 수업을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업 시연하는 거, 수학교육론. 그 수업이 정말 제일 재밌었어요. 그 수업 시연을 할 때 학우들을 학생이라고 상정하고 그렇죠.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서로 피드백을 하는구나. 네. 전공 과목들 중에서 아쉬웠던 강의라고 뽑아. 아쉽다기보다 어려웠던 수업들. 수학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도 너무 어려워서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 대학 수학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서 탑을 고르자면 집합론이라는 수업이 있고 해석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과목은 아마 전국의 모든 수학교육과 학생이나 수학과 학생이라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이 두 과목명은 어려운 수업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수학과 앞으로의 수학을 좀 이렇게 확 가로진 대학 시험 문제 막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라. 그게 집합론이에요. 제가 본 시험에서는 2 곱하기 3은 6을 증명하여라라는 문제가 나왔고 수교과의 진로, 수학 선생님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과다 보니까 진로가 좀 확실하게 정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는 일단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고 그게 있어야 임용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임용고시를 안 봐도 나오는 자격증 이름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이에요. 이게 있으면 사립학교에는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자격증 이름은 정교사 자격증이지만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사도 있고 사립학교에 정교사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또 임용고시를 붙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나라에서 발령을 해준다는 거죠. 사립학교는 조금 스펙도 중요하고 취준하는 느낌이라면 임용고시를 붙으면 이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죠. 그럼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네, 동기들도 이제 임용고시 준비 시작하거나 올해 봐서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진짜 초수 합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요. 쉬운 고시가 없지만 임용고시도 마찬가지로 절망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싶은 맞아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동기 중에 2명이나 초수 합격을 해서 희망을 주는 느낌? 고시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그쵸,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진로가 어떻게 돼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 생각하지 않고 사립학교에 그 자체 시험 채용이 되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학원 강사? 그쵸, 학원 쪽으로 학원가에도 강사로 많이 취직을 하시고요. 정말 아예 복수 전공을 해서 취업에 좀 유리한 학문들, 경영학이나 경제학, 통계학 혹은 공대 수업들 같은 걸로 일반 사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많이 늘어났는데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 교육과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요즘 특히 사범대 사람들은 사범대로의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컴퓨터 교육과 복수 전공을 해서 코딩 선생님으로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가 가진 특장점. 진짜 명확한데 사범대학 그 4개과는 저희가 전공 진입이 아니라 1학년 때 들어올 때부터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공 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인 것 같고 한 학번에 35명씩 밖에 없고 과 사람들끼리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해요. 섹터부터 OT 이런 것들도 과 내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과 내에 행사가 정말 많아요. 수학교육과 내 학과 동아리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선후배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동기끼리도 돈독하고 커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동기들 혹은 학년이 같은 분들과 쭉 들으면서 나가니까 공부하기도 사실 용이하죠. 독강의 수업이 없고 그래서 과가 폐쇄적인 부분이 있죠. 수학 과목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또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해서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고 저처럼 복수 전공을 해서 다른 학과 수업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정말 처음에는 저도 입학하고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조금 사고가 좁아지는 느낌? 꼭 임용고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꼭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대학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뭐 그들의 진로나 아니면 그들 전공 같은 그룹들과 이야기해 볼 시간이 적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속력이 높은 거는 장점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풀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나가보자 노력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 동아리도 열심히 했지만 중앙 동아리도 많은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사고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핵인싸의 느낌이 제가 핵인싸는
인싸는 아니고 그냥 관종. 네. 인싸라기 뭐야? 그럴싸? 학교 다니면서 인사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아요. 지인들이 많은 거죠. 그럴싸. 아쉬운 점이 또 있을까요? 공부가 어려운 거? 국문과 수업도 듣고 수학교육과 수업도 듣고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국문과 수업 공부하는 게 뭐 제가 많은 수업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가끔은 또 국어만 공부하면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학 공부하면은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그쵸? 국정고 하면은 약간 시너지가 있어요. 맞아, 이거 맞아. 공부를 하면은 이게 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특히 문과 이과의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입시할 때 국어 공부하다가 힘들면 과학 공부하고 좀 지치면 영어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지구력, 공부 지구력을 네, 높여주는데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양한 걸 배우니까. 결이 아예 다른 맞아요. 두 과목을 공부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학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예 입시를 다시 한다면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원했던 건 생물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이지만 문이 너무 좁아요. 서울대 과학교육과나 뭐 이대 아니면 교원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너무 좁고 자연과학 대학에 가서 교직 기술을 하려면 또 학점 관리를 4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10% 안에 들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학교육과에 오면 기본적으로 교직 기술 대상자니까 아마 수학교육과에 올 것 같아요. 사실 1, 2학년 때는 수학이 너무 어렵기만 했었는데 제가 교환학생 가서 내가 그래도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것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해외에서 수학을 배우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수학은 만국 공통이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네, 맞아요. 언어에 어떤 장벽이 거의 없는 학문이니까.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전공 서적이 어차피 원서고 교수님들께서도 몇몇 용어들은 번역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얘기하세요. 공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은 원서 그대로 용어들을 막 네, 말씀하실 그리고 그렇게 때. 공부하다 보면은 번역본을 읽는 게 더 어색해요. 맞아요. 수업이 그냥 영어로 전달되는 것 말고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전공 시험이 모두 지필 시험이었어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증명하여라, 발레를 찾아라, 풀어라, 네. 찾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구두 시험을 봤어요. 진짜요? 덴마크에서는 전공 시험이 거의 다 구두 시험이어서 그럼 1대1로 시험을 보나요? 네, 이제 1대1도 아니고 교수님 한 분과 외부 교수님 전공자가 방에 이렇게 좁은 방에 들어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주제를 미리 알려주셔요. 각각에 대해서 10분 혹은 2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는 거죠. 면접 네, 느낌이네요. 그렇게 10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가면은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요. 뽑아서 뽑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거죠. 또 근데 전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강의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되게 편하게 공부하고 왔어요, 저는. 지금 하고 계신 수학교육과랑 국어국문학과 빼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까요? 이건 좀 흥미가 생긴다 하는 거. 국문과 빼야 되나요? 네,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실제 정말로 국문과 공부하면서 너무 후회했어요. 네. 이과를 간 거예요. 국문과 진짜 좋다니까요. 제가 이과를 선택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범아 대학을 가려면 취업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그 말만 듣고 갔는데 취업과 조금 거리가 먼 학과에 오게 됐고 국문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국문과를 빼야 된다면 네.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성균관대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대 국어교육과 다시 입시를 할 수 있다면 기타 활동, 동아리 아까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과 신문사 소식을 전하는 과 신문사도 했었고 특이하다. 과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행사 기획부, 과 집행부 느낌이 나는 활동도 했었고 사범대학 동아리도 따로 있어요. 제가 한 거는 율동패 민중가요라고 하죠. 민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동아리 스웨이라고 춤을 잘 추시는구나. 진짜 못 춰요. 진짜 못 추는데 그냥 오기로 어떻게든 공연 동아리 말고 다른 걸 하자니 좀 따분할 것 같아서 몸으로 때우는 거. 약간 엔터테인 쪽으로 가셨고요. 네, 그래서 스웨이도 1년 동안 활동했고 동아리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대외 활동?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드림 클래스를 제가 했었어요. 그 유명한 네, 갓삼성의 그 드림 클래스 그 유명한 네, 그게 여름방학 동안 중학생들이랑 대학생 강사들이 모여서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저는 수학을 가르쳤고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코딩을 가르치는 분들도 들어와서 3명에서 10명 학생들과 한 반을 이루어서 드림 클래스는 뭐 사실 네, 유명하죠. 네, 지명도로 따지나 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나 네, 그런 걸로 굉장히 따졌을 때 많아요. 탑티어에 네. 있는 대외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방학 때 하는 그 3주 캠프는 돈을 맞아, 굉장히 많이 많이 줍니다. 진짜 그 돈으로 한 학기를 풍부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활동이고 교환학생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학교 다니고 선생님 되고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환학생 같은 시기에 간 동기가 야 이거 대학생 때만 하는 거야. 대학생 아니면 못해 이 말을 듣고 바로 해야겠다. 네, 어학시험 준비하고 갔다 왔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로를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해서 교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라는. 맞아요. 사실 여행을 갈 수 있는 네.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워라밸
레벨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네, 직업 최고의 중 직업이기 하나죠.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고 그쵸. 저는 교육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군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 오면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쵸, 것들이 그쵸.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지 후회가 없을 네, 것 같아요. 후회도 없고 남은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채우면서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학생은. 맞아요. 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한없이 하니까. 한없이 안 할 수 네. 있는 게 또 네, 대학생이기 지금 때문에 저희 수학교육과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학과가 거의 모든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그쵸 있죠. 그쵸. 사범대학에 있으면 수학교육과는 거의 꼭 네. 있으니까. 그런 후배들한테 지금 4학년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학하려는 후배들보다 네. 수학교육과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많은 것 아, 같아요. 이미 진학한 사실 후배들을 저희과가 이제 돈독한 분위기다 보니까 그쵸? 많이 알고 좀 꼰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가 탈출구를 찾은 것처럼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넓게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과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 않고 대화 활동도 찾아서 많이 하고 많은 기회를 찾아보고 자기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교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왜 그걸 틀게 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쵸, 사명감이 그쵸. 아, 내가 교육 쪽에 정말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일반적인 길이 자기한테 정말 맞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게 진짜 일단 대단한 거고 거기에서 안 맞는다면 저희 둘처럼 그게 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거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를 네, 그쵸. 생각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뭐 수학교육과 너무 좁으니까 절대 정 주지 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아니라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좋습니다. 너무 꼰대 같죠, 그쵸? 16학번이니까 할 수 있죠, 이런 말.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요즘에 갑자기 하게 된 고민은 제가 아까 사립학교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임용고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음. 지레 겁먹어서 포기한 것도 조금 있는데 그쵸.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음. 임용고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아, 네, 근데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그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을 본다는 네,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말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음. 이게 정말 너무 뻔한 대답인데 생각보다 좋은 선생님이 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을 그냥 잘 마무리하는 거. 아 근데 교생 제가 옷을 뭐 입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 없어요. 정장 같은 게 없어요. 맞아요. 지금 고민. 정장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받아요. 수학교육과나 아니면 성범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댓글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실 저희가 남이잖아요. 남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고 국문과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이 아직 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더 적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대성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편집이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네요. 아니에요. 네,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신성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문학도 재밌어요. 네. 어학을 좋아하시지만 네, 들었는데 현대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전 쪽? 현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 국문과 영상에서 봤는데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될 수 없으니까요. 왜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맞아.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고전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현소이나 이런 수업은 괜찮아요. 그냥 소설 읽고 그 이름 있는 소설들을 읽고 자기 생각 조금 덧대서 글 쓰고 그런 거라서 근데 제가 듣기로 비평이 그렇게 어렵다고. 비평 쉽지 않죠.